자,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뭐, 선호도를 형성하는 것부터 해서 선호를 우위를 지키고, 선호의 원래 기존의 우위에 있었던 시장, 선도자를 물러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라는 것 자체는 학습되어진다고 얘기했었고, 자, 관광에 있어 갖고도 여러 가지 식음료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선호도라는 것이 학습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일본식 이자카야나 F&B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 쪽에서 그러한 것들은 깔끔하고 무엇인가가 돼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식음료 매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 갖고 트렌드 자체가 일식 쪽으로 흐른다. 아니면 일본에서 이제 무거운 일식 쪽이 아니라 가벼운 이자카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흘러간다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객들 자체가 선호도라는 것을 그런 걸 선호하는 게 되죠. 근데 이 선호도가 한순간에 떡하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돼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 선호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를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묶여갖고 학습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다른 브랜드는 서로 다르게 인지를 해요. 암만 동일한 일본식 음식을 팔던 아니면 동일한 한식집을 하던 동일한 분식집을 운영을 하더라도 브랜드는 다른 제품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거겠죠. 이 세상에서 제품만 갖고 나누기에는 별로 크게 나눌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나누죠? 브랜드로서 다르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 쪽, F&B 쪽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호텔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 자체는 숙박을 하고 F&B 서비스가 있고 호텔 연회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다 기능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아주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가 브랜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브랜드는 서로 다른 브랜드는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고, 그 브랜드라는 거는 학습되어져서 만들어지고, 그 브랜드를 선호할 수도 있고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 구분 제품 자체가 가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제품에서는 가치 갖고 한다. 왜요? 기능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치, 밸류 자체를 그쪽에다가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 갖고 체인 호텔하고 인디펜던트 호텔이 있다고 칩시다. 독립 호텔이 있습니다. 독립 호텔이 있는데 분명히 업스케일 호텔들, 체인 호텔들에서 업스케일 호텔들하고 인디펜던트에서 만약에 비즈니스급 호텔이 있다라면은 그 두 호텔의 기능은 달라요. 그렇죠? 업스케일 호텔들이 갖고 있는 기능과 독립 호텔 중에서 작은 비즈니스급 호텔, 쉽게 하면은 별이 2개짜리 호텔, 별 5개짜리 호텔은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측면에서 자체에서 아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어떤 식으로 가능하죠? 여러분들 물론 호텔 지금 3, 4년 뒤라 다 아시겠지만 그 등급 나눌 때 뭐가 있어요? F&B 서비스부터 해갖고 레스토랑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5성 호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 정도 돼 있죠. 거기다가 뭐가 돼서 24시간 룸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고, 하지만 별 4개로 내면 12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분명히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들은 기능으로서 사람들이 구분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치적인 측면보다. 근데 기능적 구분이 어려운 제품들이, 그러니까 5성 호텔들끼리는 기능적 구분 가능이 쉽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는 뭐로 하죠? 가치 측면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브랜드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 네트워크 확립 후에는 구매자의 인지와 함께 변하게 되는 걸 얘기를 했었고, 선호 우위라는 걸 했었죠. 가치 정의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창출을 한다든지, 유행 가치보다는 기능적 가치보다는 감성적 가치, 표준이 되는 것이 최종 가치고, 그래서 체인 호텔의 표준이 힐튼 호텔인 것처럼 된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쪽 시장에서의 표준이 되는 것이 기업들 간에서는 선호 우위다. 트렌드 자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유행 가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런 게 유행하니까 우리도 하고 유행을 하죠. 유행 가치가 되다 보면은 유행 가치라는 거는 카피하기도 쉽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능적 가치가 그거보다는 우선위를 지닐 수 있겠죠. 이 브랜드, 이 호텔 아니면 이 레스토랑이 기능적으로 우수한 거. 근데 이제 기능적 가치가 이제 다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커피 매장들이 거의 기능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가면 뭐로 변하게 된다? 감성적 가치로 변하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성적 가치에서도 차별을 두다가 비슷해졌을 때 무엇인가 시장 리더가 되면서 표준이 되는 것이 최종 가치의 최종 가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시장 선도자 뭐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었고, 그래서 제품 표준을 변화시키는 거고,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제품 표준 자체를 변화시킨다든지 뭘 해서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시장 리더라는 거는 제품에 대한 표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트렌드가 막 여러 가지가 흐르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리더가 갖고 있는 표준이 그 트렌드 시장에 그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장의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뭐 이자카야다, 그렇게 됐을 때는 F&B에서 이자카야다, 그러면 그 이자카야에서 리딩하는 컴퍼니가 있으면 그러면 그쪽 표준을 거의 기본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재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호텔도 마찬가지죠. 호텔도 만약에 업스케일 호텔의 기준이 가장 리딩 컴퍼니가 힐튼이라고 치면은 힐튼의 표준에 대표적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트렌드를 탔을 때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 유행을 따라 한다고 트렌드라는 게 아니에요. 경영에 있었을 때는 선호 가치에서 유행 가치보다는 이제 기능적 가치고, 기능적보다는 감성적 가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감성적 가치를 넘어서면은 표준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리딩 컴퍼니들이, 앞서가는 기업들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트렌드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제가 뭐라 했어요? 부발주자는 선행주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분석을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기능적 가치를 맞춰놨어요. 유행 가치 수준이 아니라 그 잘 되는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기능적인 것들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뭐 감성적 가치니 그런 거에서 브랜드의 차이를 두려고 하겠죠. 서로 간에. 둘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뺏기 위해서는 제품 표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표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성의 제품이 힐튼 스타일이었으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을 때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거죠. 혁신을 통해 갖고 그 자리를 뺏는 겁니다. 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뭐 스타, 뭐 질레트, 뭐 이 여러 가지 뭐 예를 드는데, 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관광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B, 특히 이 경영적인 거는 이제 관광이라는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호텔이라는 시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코모데이션 시장이 제일 크다고 얘기했었죠. 관광에서 대략 40%를 차지한다고 했었어요. 30% 이상을. 그래서 반 정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숙박업에 관련된 거, 가장 예민한 게죠. 그 다음에 F&B 시장,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관광 기업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 자체가 호텔 관광 트렌드 연구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커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런 이제 경영학적 측면에서 트렌드 쪽인 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영학적인 게 훨씬 더 예민한 F&B 쪽이나 아니면 호텔 쪽, 이런 쪽으로 예를 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은 브랜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들은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 F&B 레스토랑을 운영을 해요. F&B 경영을 한단 말이야. 푸드 앤 베버리지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거기서도 브랜드를 선택을 해요. 사람들은 내가 동일한 한식을 먹을 때 이 레스토랑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저 레스토랑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호텔에 있는 여러 가지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반적으로 서양 음식, 한식, 일식, 중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뷔페를 찾아갈 때 어떤 식으로 찾아갈 것이냐, 분명히 브랜드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호텔 뷔페를 이용하더라도 나름의 브랜드가 선택이 됐어요. 힐튼의 브랜드 파워가 있고, 하얏트의 브랜드 파워가 있고, 신라의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사람들은 브랜드를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브랜드라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양한 복잡한 정보를 인간이 처리하기엔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귀찮기 때문에 브랜드 하나로 그거를 농축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브랜드가 중요하고 기업의 무슨 제품을 만들면 브랜드를 강화시키려고 그러고 브랜딩 전략을 선택을 하고 마케팅에서 결국 꽃은 브랜딩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 시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제품을 사람들이 고객들이 콘슈머들이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돼요? 이성적인 걸 갖고 정보를 갖고 쪼개서 판단해서 내가 소비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정보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무슨 현상이냐면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해요. 단순한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쓰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의 한 결과가 브랜드예요. 브랜드에는 그 복잡한 걸 다 농축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힐튼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무형의 그런 느낌들이라든지 하얏트가 갖고 있는 느낌, 신라라는 거는 그 무엇인가 이성적이든지 감성적이든지 모든 게 다 녹아서 단 한 단어 힐튼, 하얏트, 신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제껴버리고 그 이름만 갖고서 아주 심플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커피숍을 고를 때도 스타벅스를 고르느냐 아니면은 커피빈을 고르느냐, 결국은 뭐예요? 브랜드예요. 브랜드. 제품을 갖고 고르는 게 아니라 브랜드예요. 근데 제품 하나뿐만 아니라 브랜드는 제가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품에 관련 모든 것들이 다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모르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 일련의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을 해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브랜드 선택 방법은 첫 번째가 사전 찾기식 선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사전에 이제 A부터 Z까지 있는 것처럼 쭉 있었을 때 브랜드를 선택을 하죠. 내가 맥도날드를 갈 것인지, 버거킹을 갈 것인지, 아니면 롯데리아를 갈 것인지. 자, 사전 찾기식 선택 기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잘 뭘 하냐면은 고객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 선정 후에 다른 요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햄버거를 먹을 때 패티가 제일 두꺼운 게 좋아. 그러면은 뭐를 선택해요? 버거킹을 선택할 확률이 있어요. 근데 내가 햄버거를 먹을 때 그런 거 말고 뭔가 그 치지한 그러니까 그 느끼한다보다 입에 딱 붙는 감칠맛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피클이 맛있다라든지 뭐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중요한 목적이 햄버거를 사 먹어야 되겠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목적을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요인을 무시하는 그런 브랜드 선택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이제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더 강하겠죠. 나는 좀 클래식하고 아니면 깔끔하게 보이는 뭐 그런 거. 재질은 다 중요치 않아. 옷을 만든 재질이 뭔지, 옷을 만든 소재가 뭔지는 중요치 않아. 모양새만 중요해.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이게 파스트 패션이라고 부르는 저기 뭐 자라라든지 사라라 그러죠. 자라라든지 아니면 H&M이나 이런 것들을 고른다는 거예요. 디자인에만 오직 초점을 주고 고르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게 고르지 않고 그냥 디자인은 그냥 밋밋하면 되고 가격이 제일 중요해. 한동안 유니클로가 잘 팔렸던 것처럼. 자, 고객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호텔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레스토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호텔을 고른다고 칩시다. 내가 호텔을 할 때 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떤 거예요? 수영장이라고 쳐봐요. 만약에 수영장이라고 친다면 그 수영장이 사전찾기 선택 법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면 수영장은 엄청나게 좋은데 호텔방은 딴 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특출날 게 없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데가 한참 허접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선정 후 다른 요인 무시라는 거는 다른 요인이 다른 경쟁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출나게 우위에 섬하진 않더라도 아주 하위에 위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경영학적으로. 이것을 벗어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선정이라는 것은 나머지가 다 이 어느 정도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이 압도적으로 핵심 역량으로 나타날 때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호텔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인피니티 풀이죠. 트렌드예요, 진짜. 요즘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호텔에서 인피니티 풀을
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호텔들의 기본적인 방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메니티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거의 결국 이 어느 정도 그 수준의 스펙트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은 선택할 때 뭐야? 인피니티 풀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트렌드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인피니티 풀이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고객들이 브랜드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더라 라고 하고 다른 요인보다 오직 이 요인이 굉장히 제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피니티 풀로 다 전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트렌드가 다시 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라다이스 호텔을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만드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풀이 인피니티 풀이 좋다라든지, 어느 호텔은 이러한 트렌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선정이 인피니티 풀이라는 걸로 고객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끈덕지게 어디다가 초점을 주겠다. 우리는 차이를 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을 넓게 다른 호텔보다 확실하게 2배의 면적의 그 방을 제공을 하겠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트렌드 자체가 그런 쪽으로 이제 인피니티 풀 중요한 목적 선정이라는 게 브랜드 선택에서 인피니티 풀이라는 걸로 옮겨간 상태에서는 그건 어리석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브랜드 선택 기법은 선차적 제거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선정한 후에 미달하는 모든 대안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브랜드 선택 기법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무의식 중에 브랜드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어요? 만약 인피니티 풀이었으면은 사전 찾기식 선택 법칙에 따르면 다른 건 그냥 다 무시해버려. 그런데 이제 순차적 제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피니티 풀이야. 그리고 중요한 목적들이 쭉쭉 있어. 두 번째는 방에서 바다가 보여야 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 음식이 맛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조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치 미달되는 조건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얏트는 이건 제거, 힐튼은 이거 제거, 파라다이스는 이거 제거 하다가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거. 그런데 사전 찾기식이나 순차적 제거 방법이나 이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제일 좋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커스터머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중요한 걸 선택하고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제거해 가는 것인데,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마케터들은 무엇부터 진행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 고객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아니라 마케팅 조사예요. 예. 마케팅 조사론이라는 이제 수업 같은 거는 이제 경영학과에서 무조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관광에서도 있어요. 관광학이나 이런 데서 경영학에서는 꼭 다루는데, 연구방법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중에서 연구방법론이라든지 통계 프로그램 써갖고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설문조사 돌리는 게 아니라 쭉 봐갖고 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외주를 주던 우리 기업에서 직접 하던 해갖고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나이대 이 사람들은 이 수익률을 이 정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는 거, 브랜드 선택, 호텔 브랜드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소비에 연결이든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브랜드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트렌드 연구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그러한 게 들어가요. 시장 조사가 원래 가장 중요해요. 시장 조사하고 그 분석을 하는 거죠. 시장에 관련 데이터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뽑아내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고 예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경쟁 우위라는 게 또 들어서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들 간의 경쟁 우위에서 우위를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브랜드 사이에서도 경쟁 우위를 서야 된다는 거죠. 가격 외에 다른 측면은 똑같았던 과거의 상으로 바꾸는 전략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호텔이 힐튼이나 하얏트나 신라나 다 호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는 이 경쟁 우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 전략으로 보통은 많이 싸움을 붙어요. 호텔은 좀 다르긴 한데 일반 기업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에선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서비스나 나머지 그 기능적인 거를 다 동일한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경쟁 우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힐튼에서 만약에 조식 서비스를 다 하지만 한다고 치면은 하얏트도 조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신라도 들어가는 거고 결국 뭐예요? 다른 측면을 다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승부를 보는가? 경쟁할 때 가격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동일하다고 소비자들한테 보이는 제시되는 가격은 동일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원가를 절약한다든지 해서 경쟁 우위에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 기업들 간의 브랜드라든지 뭐든지 했을 때 이 기능적인 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비슷한 경쟁 몸집수를 짓고 있는 기업들은 다 비슷하게 그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기능적인 거를 다 무시를 해버렸다가는 우리가 당연히 경쟁에서 하위로 밀리기 때문에 유리하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동일하게 다 따라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기업들 중에서는 남들 다 동일하게 맞춰가지만 이거는 비합리적인데 그러면 확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호텔에서 미니바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자, 이게 원래는 모든 웬간한 호텔 기업들이 미니바는 다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비싸게 받잖아요. 받으니까 이걸 처음으로 했었던 게 제가 얘기했을 때 관광공사에서 그 컨설팅 해준 거 있죠. 베니키안가 그쪽 계열에서 미니바를 무료로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무료로 오픈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기업은 혁신을 한 거지 일부러 따라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정도 급에 있는 호텔들은 어떻게 해요? 미니바 다 공짜로 오픈을 해버렸어요. 지금 파라다이스 그룹의 호텔들도 미니바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 우위에 어떤 기업이 어떠한 서비스를 하면은 나머지 기업들이 동일하게 그 상황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경쟁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미니바가 원래는 엄청나게 돈을 받던 것이 지금 호텔들 중에서 많은 호텔들이 무료로 하는 그런 트렌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의 다른 모든 측면을 똑같았던 과거 상황으로 바꾸는 전략을 통해서 또 트렌드가 탄생을 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호텔 같은 데서 조식 서비스 자체를 아예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뭐 무료화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다들 또 비슷한 걸로 또 회귀가 돼요. 그럼 가격 갖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럼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우리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를 줄인다든지 막 이런 식의 또 전략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 트렌드 전략 자체도 한 기업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수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다 따라가는 그런 경영적 트렌드도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 인사이드 같은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 제조업자들의 브랜드에 상관없이 고객들에게 그들이 구매하는 컴퓨터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인텔 인사이드 보면은 땅땅땅땅 하고 소리가 나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텔 인사이드는 뭐예요?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브랜드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B2B에서 브랜드 파워가 필요하지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들, 콘슈머들한테 직접적으로 고객들한테 브랜드를 인지를 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텔 인사이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사람들이 뚜껑 열어봐서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인텔 인사이드가 다른 그 칩 기업들하고 다른 방식의 이 마케팅 기법을 쓴 게 선전에 직접적으로 노출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사운드로 땅땅땅땅 그 소리 있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은 제조업들의 브랜드하고 상관없어요. 인텔 인사이드, 플래티넘, 인텔 인사이드, 인텔의 칩 자체는 자, 삼성에도 들어가고 토시바에도 들어가고 LG에도 들어가고 뭐 화웨이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무슨 사업이었어요? B2B 사업이었어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인텔이 어떤 식의 마케팅 전략을 썼냐 그러면은 제조업자들의 브랜드에 상관없이 고객들한테 인텔 인사이드가 들어간 컴퓨터는 뭐예요? 좋은 컴퓨터다라는 거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각인을 시켰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운드하고 동시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컴퓨터가 인텔 인사이드를 씁니까? 아니에요. 인텔도 나름의 제품 회사고
뭐 칩을 만드는 회사, 경쟁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 기업들이 있을 때 소비자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이거 인텔 인사이드 안 붙어 있네.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하고 상관없이 이거 안 사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을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조하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시바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텔 인사이드 요거 있냐 없냐에 따라 고객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암만 브랜드를 갖고 열심히 마케팅을 하더라도 칩 마케팅하는 기업의 영향력에 따라 갖고 안 팔릴 수가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영리하면서 무서운 전략을 쓴 거예요. 인텔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결국은 나머지 기업, 컴퓨터 기업들이 경쟁 칩을 쓰지 않고 인텔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텔 칩을 쓰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한 방식들의 마케팅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소비자 B2B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 우리는 별로 소비자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 호텔 레스토랑에 고기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쵸? 고기. 근데 한돈이라는 기업에서 만약에 있잖아요. 한국돼지인가? 납품을 한다고 치면은 시간이 됐네. 요건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돼지 얘기는.